부추와 두부는 영양학적으로나 한의학적으로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두 식재료가 만났을 때 우리 몸의 혈당, 간, 혈관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효능을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혈당 관리에 특화된 저염 두부 부추 무침 레시피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알찬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추와 두부는 각자 섭취해도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으키는 영양학적 상호작용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한의학적으로 몸을 덮이는 따뜻한 성질의 부추와 열을 내리는 찬 성질의 두부가 만나 위장의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하게 단점을 보완합니다. 이 두 식재료가 만나 혈당, 간, 혈관에서 일으키는 3대 건강 시너지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혈당 방어, 이중으로 막아내는 천연 혈당 방패.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을 유발하고 혈관을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추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위와 장에서 이중으로 당 흡수를 늦추는 방어선이 구축됩니다. 두부의 위장 지연 효과. 두부는 탄수화물 함량이 극히 적은 대신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식사를 할 때 두부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전체적인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로 인해 함께 섭취한 밥 등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크게 지연됩니다. 부추의 장내 코팅 효과. 부추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들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벽에 끈적한 젤 형태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혈당이 아주 서서히 완만하게 오르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췌장이 갑작스럽게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2. 간 기능 재생, 해독과 재건의 완벽한 분업. 동의보감에서 부추를 간에 채소라 부를 만큼 간 건강에 유익한데 여기에 두부가 더해지면 해독 후 재생이라는 이상적인 간 회복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부추의 활성산소 청소관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와 노폐물을 분해하며 쉴 새 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이 해독 과정에서 간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부추의 풍부한 비타민C, 비타민 E, 그리고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막고 간의 해독 작용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두부의 간세포 재건, 피로, 스트레스, 음주 등으로 이미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아미노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인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간에 소화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간세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훌륭한 건축자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3. 혈관 청소, 찌꺼기 배출과 혈관 확장의 시너지. 나이가 들고 식습관이 서구화될수록 혈관 벽에 끈적한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부추와 두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훌륭한 혈관 청소부 조합입니다. 두부의 찌꺼기 용해. 두부에는 리놀레산이라는 필수 지방산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에 들러붙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 줍니다. 부추의 혈관 확장 및 혈전 예방. 부추의 핵심 성분인 황화알릴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줍니다. 더불어 혈액이 끈적하게 뭉쳐 덩어리가 되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두부가 혈관 속에 낀 기름때를 부드럽게 벗겨내면 부추가 혈관길을 넓게 열어주어 맑아진 혈액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힘없이 시원하게 순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수많은 식재료 중에서도 유독 부추와 두부가 최고의 짝꿍으로 꼽히는 이유는 두 식재료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강점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그토록 특별한 시너지를 내는지 한의학적 관점과 현대 영양학적 관점에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한의학적 온도의 완벽한 조합. 음식에도 각자의 성질이 있는데 두부와 부추는 서로 정반대의 기운을 가지고 만나 위장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두부의 찬 성질.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열을 내리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소화기가 약하거나 몸이 찬 사람이 두부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거나 가스가 차는 등 소화불량을 겪기 쉽습니다. 부추의 따뜻한 성질, 반면 부추는 동의보감의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맵다고 기록될 만큼 몸을 덮여주는 대표적인 온성 채소입니다. 두부를 먹을 때 부추를 곁들이면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두부의 차가운 기운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줍니다. 덕분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도 속이 편안해지고 배탈 없이 두부의 좋은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2. 영양소의 빈틈을 채우는 퍼즐 조각. 현대 영양학적으로 보아도 두부와 부추는 서로에게 없는 것을 정확히 채워주는 훌륭한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두부의 약점 덮어주기. 두부는 단백질, 칼슘, 필수 지방산은 매우 풍부하지만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식이섬유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추는 바로 이 비타민과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부추가 두부에 텅 빈 영양소를 꽉 채워주어 한 끼 식사로서의 영양 균형을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부추의 약점 덮어주기. 부추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풍부한 비타민을 가졌지만 이를 몸의 세포 단위까지 운반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두부의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부추의 영양소가 체내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뼈대 역할을 해줍니다. 3. 소화액을 깨우는 천연 소화제 역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의외로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쓰여 위장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부추 특유의 알싸하고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황화알릴은 위와 장의 점막을 자극해 소화, 효소와 위액의 분비를 활발하게 촉진합니다. 즉 부추가 먼저 위장에 시동을 걸어 소화력을 잔뜩 끌어올려 놓으면 뒤이어 들어오는 두부의 단백질이 낭비 없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빠르고 부드럽게 흡수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부와 부추의 만남은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 서로의 부작용을 막아주고 영양 흡수율은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가장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궁합이 좋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고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영양소를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추와 두부가 가진 혈당 방어, 간 회복, 혈관 청소 능력을 200%로 뽐내게 만드는 핵심 식습관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추는 생으로 혹은 잔열로만 익히기. 부추의 핵심 성분인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과 비타민 C는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찌개나 국에 넣고 팔팔 끓이면 귀한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되고 맙니다. 최적의 섭취법. 가장 좋은 방법은 생부추를 샐러드나 무침으로 먹는 것입니다. 가열 요리를 할 때 만약 볶음이나 찌개에 활용하고 싶다면 요리가 완전히 끝난 후 불을 끄고 마지막에 송송 썬 부추를 얹어 남은 잔열로만 살짝 숨을 죽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는 막고 부추의 향긋함은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2. 두부는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 먹기. 두부는 콩을 응고시켜 만든 훌륭한 단백질이지만 본래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꺼낸 생두부를 그대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적의 섭취법. 끓는 물에 소금을 아주 약간 풀고 두부를 1에서 2분 정도 살짝 데쳐서 따뜻하게 만들어 드세요. 기대 효과. 두부를 데치면 제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순물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단백질 조직이 부드러워져 소화 및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따뜻한 두부와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만나면 위장이 가장 편안해하는 온도가 완성됩니다. 3. 영양 흡수를 돕는 들기름과 저염 양념 사용하기. 혈당과 혈관 건강을 위해 부추와 두부를 먹으면서 짜고 자극적인 양념을 듬뿍 얹어 먹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은 나트륨은 줄이고 좋은 지방은 더하는 것입니다. 들기름 듬뿍. 양념장을 만들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여 부추, 두부 함께 섭취하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하는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신맛으로 짠맛 대체하기. 간장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레몬즙이나 사과초, 모식초를 약간 섞어보세요. 새콤한 맛이 짠맛의 빈자리를 채워주어 저염식 특유의 밍밍함을 없애주고 식초의 유기산이 피로해소와 혈당 조절을 한 번 더 돕습니다. 4. 내 위장 상태에 맞춘 맞춤형 섭취. 부추의 매운맛 성분은 소화액 분비를 돕지만 빈속이거나 평소 위염, 식도염 등 위장이 많이 약한 분들에게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튼튼하다면 생부추를 듬뿍 넣은 무침과 따뜻한 두부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다면 생부추 고집하지 마시고 들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부추를 아주 가볍게 10에서 15초 정도 볶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매운맛을 날린 후 두부와 곁들여 드세요. 열을 가하면 일부 비타민은 줄어들지만 위장 부담이 사라져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고 부추와 두부의 건강 시너지를 완벽하게 끌어올리는 저염 혈당 방어 두부 부추 무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 레시피의 핵심은 짠맛은 줄이되 식초와 들기름의 풍미로 입맛을 돋우고 설탕 대신 혈당을 올리지 않는 대체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준비 재료 정확한 2인분 기준. 1. 주재료 두부 한모 부침용이나 찌개용 모두 무방합니다. 부추 50g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쥐었을 때 한 줌 분량입니다. 양파 50g 중간 크기 양파의 4분의 1개 분량입니다. 2. 혈당 방어 저염 양념장 저염 진간장 또는 양조간장 1큰술 천연 발효 식초 1.5큰술 들기름 2큰술 오메가3가 풍부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춥니다. 액상 알룰로스 0.5큰술 혈당을 올리지 않는 대체당입니다. 다진 마늘 0.5큰술 가른 통깨 1큰술 짠맛이 부족한 저염식에 고소한 감칠맛을 채워줍니다. 정확한 조리 순서 1. 두부 데치고 썰기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필수 과정 냄비에 물 500ml를 끓인 뒤 소금 2g과 생두부 한 모를 통째로 넣습니다. 정확히 1분 30초에서 2분간 데친 후 건져냅니다. 한 김 식힌 뒤 가로 세로 1.5cm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깍둑 썰기하여 넓은 접시에 미리 담아둡니다. 2. 부추와 양파 손질하기 물기 제거가 맛을 좌우합니다. 부추 50g은 흐르는 물에 씻은 뒤 키친타월 등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4cm 길이로 일정하게 썹니다. 얇게 채 썬 양파 50g은 찬물에 5분간 담가 매운맛을 뺀 뒤 손으로 물기를 꽉 짜서 준비합니다. 3. 저염 양념장 배합하기 들기름은 무조건 마지막에 넣기 작은 그릇에 저염 간장 1큰술, 천연 발효 식초 1.5큰술, 액상 알룰로스 0.5큰술, 다진 마늘 0.5큰술, 빻은 통깨 1큰술을 먼저 넣고 골고루 섞습니다. 다 섞인 후 마지막에 들기름 2큰술을 넣고 가볍게 한두 번만 저어 고소한 향을 살립니다. 4. 가볍게 버무려 완성하기 풋내 방지를 위한 10초 버무리기 넓은 볼에 손질한 부추와 양파를 담고 양념장을 모두 붓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완전히 빼고 아기 다루듯 10초 이내로 살살 털어가며 가볍게 버무려줍니다. 오래 치대면 부추의 숨이 죽고 풋내가 납니다. 완성된 부추 무침을 미리 세팅해둔 따뜻한 두부 위에 수북하게 올려 마무리합니다. 부추, 두부 건강식단,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5가지. 1. 들기름 대신 참기름을 사용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나요? 맛과 향은 고소하게 살릴 수 있지만 혈관 청소 시너지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들기름에는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식물성 오메가3가 6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관의 기름때를 벗겨내고 혈당 흡수를 늦추는 목적이라면 반드시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단단한 부침용 두부 말고 연두부나 순두부를 먹어도 괜찮나요? 네, 오히려 소화력이 약한 분들께는 더 좋은 선택입니다. 단단한 두부와 연두부는 수분 함량의 차이일 뿐 단백질의 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평소 위가 예민하거나 치아가 약하시다면 따뜻하게 데운 연두부나 순두부 위에 부추 양념장을 얹어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소화 흡수율도 최고로 높일 수 있습니다. 3. 매일 챙겨 먹어도 부작용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매일 식탁에 올려도 손색 없는 훌륭한 반찬입니다. 다만 부추는 매운맛과 함께 열을 내는 성질이 강합니다. 평소 몸에 열이 아주 많거나 심한 위염 및 위궤양이 있는 분들이 생부추를 빈속에 다량 섭취하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50g 이내로 양을 조절하고 부추를 끓는 물에 10초 정도 살짝 데쳐서 매운맛을 날린 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한 단 사면 늘 남는데 부추는 어떻게 보관해야 무르지 않나요? 부추는 수분에 매우 취약해서 물기가 닿으면 금방 짓무르고 썩어버립니다. 남은 부추는 절대 물에 씻지 마시고 흙이 묻은 상태 그대로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돌돌 만 뒤 지퍼백에 넣어 공기를 완벽히 차단하세요. 그 상태로 냉장고 신선칸에 세워서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당뇨가 있는데 밥 대신 두부 부추무침만 주식으로 먹어도 되나요? 체중 감량을 위해 한두 끼 정도 밥 대신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적당량의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뇌와 몸을 움직이는 필수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끊기보다는 밥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식사 순서를 두부 부추무침, 일반 반찬, 밥 순으로 드시는 것이 췌장을 보호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거창하고 비싼 식단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 위의 작은 시너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두부와 부추는 혈당을 잡고 간을 재생시키며 혈관의 때를 벗겨내는 최고의 천연 보약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저염 두부 부추무침을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사하실 때 밥을 뜨기 전 두부 부추무침을 먼저 드시는 습관 하나만 들여도 내 몸의 혈당과 혈관 나이가 몰라보게 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식재료가 만드는 놀라운 기적? 맛있는 두부 부추무침과 함께 늘 건강하고 속 편안한 일상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